자, 청년 그들은 누군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자신들을 규정할 때에 수저로 자신의 계급을 결정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걸 이름하여 수저 계급론이라고 우리가 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 수저 계급론의 어느 클래스입니까? 저는 당연히 금수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클래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흙수저 출신이야, 개천에서 용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로얄티를 그저 누리고 사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세상과 마주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느끼게 되는데 자신을 흙수저 또는 은수저, 금수저 그렇게 클래스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고 수저 계급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고 했더니 20대는 88.6% 동의한다. 그중에 11.4% 정도가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만들어낸 말이다. 이 정도. 부정은 한 10% 정도 되고 거의 90%에 육박하는 인원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30대는 철이 조금 들었는지 83%로 떨어지고 40대가 되면 75%, 한 8% 정도 더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80% 이상 우리는 이 일에 동의한다고 하는 오늘 시대의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이런 관점들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출발선 자체가 이미 다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교회 사역을 할 때 과거에 이제 제가 전 총신을 나왔는데 총신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는 저기 장충동 쪽에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 여름성경학교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성경학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야. 왜? 그랬더니 우리는 방학 때 애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무슨 소리야? 동네야 북 치고 나가면 애들이 그냥 줄줄이 따라와. 이렇게 우리들이 살고 사역하는 동네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80년대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다 외국 가. 그때 저희들은 외국도 한번 못 나가봤는데 말이죠. 다 외국 나가고 친척집에 가고 외국에 여행 가고 영어 배우러 연수 가고 그러느라 아무도 없어. 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우리가 아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일터와 현장으로 들어가면 직면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TV나 드라마를 봐도 이미 본부장이라고 일컬으면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총수의 아들, 자녀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대학모를 쓴 젊은이가 어깨가 축 처져서 출발선에 서 있는데 자신도 몸이 깡마르기도 하지만 늙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채 인생을 스타트하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잘 빠진 세단 위에 타고 금이양양 옥동자가 출발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이야기 때문에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하여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헬조선이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헬이란 말 붙인 것, 내 삶이 지옥 같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땅과 현실이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대학생의 90.5%가 매우 동의하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고 하는 관점이고 직장인 생활하면서 조금 철이 들었는지 퍼센테지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한 0.5%. 그렇지만 여러분 매우 동의한다는 퍼센테지는 10% 이상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현실에 직면하면 이 땅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옥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 이민이나 가야겠다. 캐나다나 또는 호주를 그냥 리프레스를 뒤적이면서 이민 갈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 어떤 이들은 코리안 주점을 꿈꾸며 이 땅을 찾아오는데 우리는 도리어 이곳을 지옥이라 말하며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들 중에 하나는 아니시겠죠. 사실 이런 마음,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 젊은이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변화를 추구하며 이 땅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현실 앞에서 무릎 꿇은 상황이거든요. 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그 소망을 찾아내긴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M4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7포 세대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결혼과 출산과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꿈,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심지어 연애 뭐 다 포기해 버린 바로 오늘 이 청년 세대 M4 세대의 청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별로 보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에 이 삶에 대하여 행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기 보면 네, 죄송해요. 기독교가 그래도 한 50%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절반 53%에 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기독교인들도 말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차라리 종교 없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무교는 31% 정도 되니까 그냥 다 귀찮아,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더 행복해, 뭐 이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요. 베이비 부머 세대,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바로 밑에 후배들이 바로 X 세대였고 그 아래 Y 세대가 있고 그 아래 Z 세대가 있고 요즘에 새롭게 태어나는 아마 우리 손주들 같은 경우는 알파 세대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세대의 어떤 그 디비전 자체가 어쨌든 이 시대 사회학을 연구하고 또 시대적 구분들을 하여 정확하게 그 시대의 소비 성향들을 따라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아이템들을 개발해내고 소비 성향을 파악한 이후에 빅데이터에 의해서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들을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들을 만들어주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낳은 자식들이 바로 Gen Y라고 부르는 Y세대고 X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바로 이 Z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적 구분들 안에서 우리는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심한 사회적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회적 갈등 안에는 뭐 우리가 지리적 갈등도 있고 또는 우리의 정치 성향에 따른 갈등도 있고 또는 경제적 수준에 의한 갈등도 있지만 이런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경험들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해 가고 있다는 바로 이 일 때문이거든요. 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인하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동일한 이해들을 나와 같이 이해하고 나와 같이 살게 되기를 요청하는 요청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같지 않은 다름을 존중하기보다는 다름이 아니라 그걸 틀린 걸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흑백 논리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는 과정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회가 너무 깊이 고립되었습니다. 빈부라고 하는 경제 문제로 인해 사회적 깊은 갈등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해들인 거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전후 세대입니다. 대단히 이념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갭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좌우가 이렇게 깊게 충돌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한쪽으로 정치적 어떤 자기 편향적 시각들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다양성의 이야기보다는 조화롭게 우리 안에는 이런 건설적인 자기
자기가 지지하는 또는 자기가 몸담고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들과 성향이 있어 또 다른 것도 공존할 수 있어 이런 관점보다는 나는 완전히 옳고 상대는 완전히 틀렸어 라는 이 절대적 기준으로 잣대하는 이 시대적 갈등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안에 우리 크리스천들마저도 실제로 이 안에 이 갈등 안으로 들어가서 이 갈등의 양극단을 우리가 더 부추기고 있는 듯한, 우리는 사회를 통합하고 평화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보내셨는데, 화평의 사도들은 이 세상 안에서 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기보다는 도리어 갈등의 양극단에 서서 투쟁하는 자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움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 같아요. 보십시오. 이들은 이념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자녀들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안에서 세계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대단히 풍요로운 삶을 경험을 했어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얘기 있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배고파서 그래서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물 좀 마실게요. 산에 가서 풀뿌리 캐먹었다, 뭐 이렇게 보릿고개가 있어서 먹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이들의 차이는 너무 커요. 굉장히 아날로그 중심으로 정주했다면 이들은 디지털 중심으로 전혀 다른 노매딕, 새로운 네오 노매딕으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니까 엄청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양식과 삶의 기준들이 다른 것이죠. 이런 세대들이 여러분 MZ세라고 불려지는 Y와 Z세대가 국민의 27.8%, 약 1,400만 이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오늘 이들의 세대의 기준과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낯설지만, 기성세대에게서 낯설지만 실제로 국민의 3분의 1이 이와 같은 이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도리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문화 안에서는 아날로그 세대, 부모 세대들은 도리어 디지털 세대 안에 우리가 낯선 이방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 그들이 이주해 온 게 아니고, 그들은 낯선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에리언이에요. 우리가 이주해 있는 거라고요. 세상이 바뀌어서 디지털 세계 안에 아날로그라고 하는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이주해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계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세계라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에 우리는 따라가진 않고,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변화한 세대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명하 교수는 최연소 최초 우리 한국의 여성 임원, LG 현대 두산을 두루 거치면서 최연소 여성 임원을 했던 분이시죠. 이분이 서강대 안에서 그 마케팅 전문 대학원을 하고 있는데, 최명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 소비 권력이다 이들이. 그리고 현재 진행형 미래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대 소비 권력이다. 결국 모든 기업이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현재 진행형, 지금 그들이 최대 소비 권력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미래의 권력이다, 실제적 권력이다,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도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진짜 전혀 다른 이해인 거죠. 기성세대라고 불려지는 세대, 부모 세대들은 우리의 세계에 아주 견고하게 틀을 만들고 우리가 있고,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미래 진행형
현재 진행형 미래 권력이다. 이런 정도 이해는 조금 정도 있고, 그들이 최대의 오늘 우리 안에 권력이다. 이렇게 존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옛날에 저희들 젊은 부목사 때 당회에 가서 이렇게 호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본당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교육관, 우리들 그 미래에 자라는 아이들 공부하고 함께 말씀 배우는 공간에는 너무 더워요. 그냥 선풍기 하나 넣어져 있고 이거 너무하지 않나요? 뭐 이런 호소를 해야 될 정도로 과거에 미래 또 장차 자라오는 세대에 대한 교회의 관심들은 아주 열악했답니다. 당장 교회에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당장 교회 안의 구석구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일꾼들이 더 중요한 배려의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 미래 세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MZ세대의 특징들은 부모님들이 많이 오신다 생각해서 조금 더 설명하려고 넣어놨는데 짧게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이 MZ세대의 특징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일컬을 때 그들을 자본주의 키즈라고 부르죠. 또다르게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편리한 이들이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 네오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류, 신인류를 지칭하기도 하죠. 이들은 미래보다도 현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고 그야말로 플렉스하는 개꿀러들인 거죠.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다가 어느새 저 또한 가심비를 따지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이 이 세대의 이 세계의 주인들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집에도 MZ세대 3명 다 MZ세대인데요. 제일 큰 놈이 34이고 막내가 27인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고 하나는 이제 둘은 Z세대인데요. 이들이 제 소비 패턴을 완전히 다 그냥 오늘도 옷을 3번 벗었다 입었답니다. 이게 3번째 입고 나온 옷이에요. 입고 나오니까 아빠 안 돼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서 그래도 마지막에 딸이 들어와서 코디해 줬어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모이네요. 그래서 그냥 청바지 입어도 돼.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근데 어떤 분이 모이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계신다고 들었어. 그랬더니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이 바지 입히고요 구두 신고 가라고 해서 운동화 신고 오려고 그러다 구두 신고 지금 이렇게 코디하고 왔답니다. 이 조끼는 잘 입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거 이 딸이 입혀줘서 입고 온 거예요. 이들이 그냥 제 생활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을 완벽하게 그냥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저도 이들에게 맞춰지고 있는 걸 봐요. 이들은 소유보다는 공유가 더 중요하고 당근 안 해본 사람 없죠. 당근 하는 알람들이 뜨고 번개장터 중고시장에서 거래하고 저도 이거 타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네, 저희 사무실이 홍대 쪽에 있는데 근처에 이동할 땐 저도 킥을 타고 움직인답니다. 차를 안 쓰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소비보다는 가치죠.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단순 소비보다는 가치와 메시지를 담은 가치 소비를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온 말들이 meaning out 이란 말들. 이건 제가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말인데 저희 사무실 오피스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2명이 MZ세대인데요. 이들은 확실하게 실존주의자들이에요. 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싫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예의 바르고 효과적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말 못해요. 싫다는 말 못해요. 돌려 이야기해요.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아요. 싫은 걸 어떻게 대놓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은 대표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각해도 퇴근을 정확하게 그냥 55분 되면 벌써 짐 챙겨요. 그리고 6시 땡 그냥 같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왜 퇴근 안 하세요?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퇴근합니다. 이렇게 그냥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냥 수고했어요. 이러고 짐 들고 두 사람이 먼저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럴 때 저희 헐 하죠. 아니 또 할 일이 남아 있는데 가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있고 도리어 제가 한수 떠서 요즘 한 30분 전 정도 되면 퇴근해야지. 뭐 하는 거야? 퇴근 안 해?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더 일해도 괜찮아. 할 일들이 있잖아. 뭐 이런 마음. 예, 진짜 이게 실존주의가 아니고 실존주의들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이들의 용기는 돈줄 우리와는 너무 다른 영혼 보내서 여러분 영혼 관람하는 것 동학개미 여러분 정말 다른 인종들이에요. 정말 다른 인종들이에요. 네. 이들이 소비 문화도 바꾸고 있고 기업 문화도 바꾸고 있고 사회 문화도 바꾸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들의 영향력이 정말 커요.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이미 그들이 소비하는 패턴들 안에는 굉장히 바른 오늘 기성세대들이 그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바른 가치에 대해서도 스스로 타협해버리고 크리스천임에도 이것이 옳음에 대하여 너무 분명함에도 우리는 말 못하고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한 발 뒤로 물러서는데요.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돼요. 딱 그냥 직면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말 옳은 일 위해서는 자기가 영화 보러 가지 않아도 그 영화 잘 되라고 말이죠. 영혼 관람시키고 미리 티켓 다 끊어서 말이죠. 자기는 안 가더라도 티켓 끊어서 그 영화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치킨 안 먹어도 치킨 그냥 100마리씩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돈줄 내주는 이 멋진 세대들에 대하여 부모 세대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도 이 땅 위에 바른 가치를 이미 살고 구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격려할 줄 안다면 우리는 이 다양함들이 이 다름이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정과 칭찬과 격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사일에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M4 세대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취업 문제 안에서 그야말로 자소서 포비아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니까요. 100군데 냈는데 그 100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냐고 묻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유사일의 최고 스펙을 가졌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불안과 고단함을 호소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안에 고백이 흑턴, 헬조선, 엠포스에 대해 자소서 포비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응과 지읒이다. 이런 말 아세요? 아세요? 이응과 지읒이 뭔지?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이응은 지읒은 뭔지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아시죠. 인정인 거죠. 인정. 어제 밤에 저희 막내가 27인데요. 1시 반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자지 않고 있었는데 들어오길래 늦었다 그랬더니 네 리더 모임 하고 왔어요. 근데 저 속에는 리더 모임을 1시 반까지 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요즘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뭐 그래서 자기가 오빠니까 리더겠죠. 뭐 그러니까 리더 모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왔어요. 인정. 제가 뭔가 한마디를 건네려고 하니 아빠 저희들요 그렇게 교회에서 욕먹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지는 않아요. 이 자식 봐라. 아빠가 네게 한마디도 못하냐? 너희들 건강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 칭찬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자식 봐라. 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이놈의 새끼. 이러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응지읒 인정. 이러고 그냥 입 닫고 짐 싸고 나와야 돼요. 그 앞에서 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세대들 자연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정인 거예요. 그게 격려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가 옳은 선택을 한다는 사실 내가 믿는다. 알고 있다. 그래 맞아. 인정. 이 인정들이 정말 고픈 세대인 것 같아요. 마주하는 세상 앞에서 그들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최소한 부모님들이라도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라도 바로 이응지읒 이 두 글자 좀 얻을 수 있다면 이들이 큰 에너지가 되어 세상을 직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들은 세상 속에서 희망의 아이콘이기보단 절망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들에게 절망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비즈니스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삶 전부가 비즈니스 구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조리원으로 가죠. 어제 저희 교회도 해산을 하나 했는데 바로 조리원 갔어요. 우리 손주도 태어났을 때 저는 바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얼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2주간을 기다려야 했답니다. 코비드 19 상황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손주 보려고 말이죠. 안 맞아야 될 백신 주사 뭐 그것만 아니라 이런저런 주사를 몇 개를 받고 가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무슨 주사를 맞고 준비해야 된다 해서 그거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이 태어난 날 저는 해외 출장이 있어서 아이 태어난 걸 못 봤답니다. 그거 보려고 말이죠. 그래서 왜 주사 왜 맞았나 싶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는 출생과 죽음의 이야기를 그동안 공동체가 그걸 테이크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또 마을 공동체에서 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례를 마을 공동체가 또는 교회 공동체가 다 섬겼어요. 상조회 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비즈니스 구조 안으로 넘어가서 상조회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다 비즈니스에 위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상조를 돕는 이런 팀들이 서비스 팀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다 비즈니스 구조로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비즈니스 세계 안에 들어서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우리의 직업도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설명하는 모든 논리도 결국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이미 우리의 과거 안에 은사,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은사, 스승이라는 개념들이 존재했지만 이젠 더 이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교육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선생과 또는 아니 교사와 학생이 있을 뿐 사도는 사라지고 그리고 스승과 사제 간의 관계도 우정도 사라진 세상을 봅니다. 교육 서비스를 받는 이들이 피를 내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 되어 있고요.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학생이 교사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고객이 요청하고요. 책망해서 심지어 잘라버려요. 여러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좋았다는 것 평가 마지막에 해서 이밸류에이션 폼 던지면 바로 교수 그냥 잘려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구조가 오늘 교육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백관을 쓰고 의사가 되어 의료 현장으로 들어오지만 비즈니스 구조 안에 의료 서비스가 완전히 들어가 버려서 이제는 수납하고 오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서비스 피를 내야 당신은 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인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참여하여 그 인류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더 많은 의료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동원하는 이런 모습들 안에는 이제 이 직업 자체가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안에 있답니다. 세계가 이동하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 여러분 이 모든 과정도 결국 우리나라 250만이라는
이주해 온 이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가 된 것도, 우리나라의 215개국이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이런 세상을 만든 것도 모두 다 바로 이 비즈니스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됐고 이미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됐고요. 그런 소비적 세계관, 비즈니스적 가치관에 의하여 우리 삶을 따지는 것이에요. 사실 이 공간 안에 함께 모일 수 있어도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 공간에 오고 내가 에너지를 쓰는 만큼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밸류 가치에 대하여 반드시 수판을 두들겨 보고, 그리고 내가 지불하는 에너지만큼 내가 밸류 얻을 게 없다고 판단되어졌다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불하는 에너지보다 얻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 자리에 오게 될 거예요. 소식을 들었다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방적으로 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연애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불하는 밸류 가치만큼 내가 얻는 밸류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유지돼요. 심지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10번을 찍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더 큰 밸류를 10번 찍는 수고보다 더 큰 밸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는 믿음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다더라. 이걸 알게 되면요, 10번 수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 몰라요. 밸류를 따져보고요. 이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디시전 안에는 다 이 트랜잭션, 거래의 가치 교환의 이 거래의 논리가, 비즈니스 논리가 성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랜스하는 액션, 트랜잭션, 이게 바로 거래잖아요. 비즈니스의 가장 베이직한 기본 이야기니까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세계 앞에 우리가 믿는 진리와 복음도 이와 같이 판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전하고, 다시 말하면 팔고, 그들이 이걸 산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거래의 이야기, 이 트랜잭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대단히 큰 밸류, 비교할 수 없는 밸류, 프라이스리스, 값을 매기지 못할 정도로 밸류어블한 이 프라이스리스 이 복음을 우리는 그들 앞에 내놓을 때 정말 세상은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진리로 증명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생명 놓고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예수와 그 복음을 지켜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명을 걸 만한 가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이 진리에 서 있는 걸 보면 대단히 외골수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최소한 누군가가 그걸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 복음을 담보해야 하는 거죠. 복음은 스스로 진리고 자증,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온전하지만, 이 세상에 이미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는 트랜잭션, 이 거래의 논리 안에서 세상은 이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대한 로마 제국과 같은 비즈니스 세계가 되었고, 이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판테온의 문화에 익숙하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신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상이었고 그들의 가치였고 그들의 추구하는 이야기였어요. 오늘날 비즈니스 제국 안에도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답니다. 판테온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니까요. 바로 이들이 이 판테온의 주인공들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안에 바로 신들이죠. 경영의 신들이기도 하고 대박의 신들이기도 하고, 그들이 일확천금을 가지고 이 세계의 최고의 부자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생겼죠. 그러나 이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저 0.00001%에 속하는 여러분 저 신들의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모두들 그들이 욕망하는 만큼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절망 때문에 현실에 직면한 세상과 마주한 사람들의 고백 안에 뭐가 생길까요? 절망 때문에 하는 말이 헬조선이고, 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때마다 스스로 좌절 속에서 고백하는 말은 나는 흙수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그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스스로 실패자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들 안에 선교 이야기는 그야말로 너무 먼 이야기예요. 이들 안에 부흥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생존 자체도 위협받고 있고 삶 전체가 절망 덩어리인 자신을 보는데 희망을 누가 말한다는 것만큼 역겨운 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치라고 생각되는 거죠. 있는 놈들이 나 꿈꿀 수 있는 희망, 있는 놈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선교, 부흥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